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단순히 배터리의 뭐 성능이 어떻고 뭐 LFP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시애틀은 사실상 미국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스 제가 가져봤는데 중앙일보 6월 1자 기자인데 아까 이제 조작 공장 아까 설명 좀 드렸었고 앞에서 요게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조기 가동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1분기인데 첫 차가 이제 아이오닉 5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동사 현대차 그룹의 그 메타플랜프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10월 달 조기 출시되는 요 차가 아이오닉 5고 이게 SK온 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아이오닉 5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 기아차의 그 제니스 브레드 6개 차종이 생산될 계획이고요. 연간 3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당장은 일단은 지금 그 배터리 1공장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 자체가 좀 지연돼서 당장은 일단 헝가리 공장 SK 헝가리 공장에서 일단 받고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조정 공장에서 이제 아마 그 배터리를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SK온이 앞으로 현대차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실적의 회복의 키가 될지 좀 봐야 돼서 상호에 이제 특히 아이오닉 5N의 그 SK온의 NCM 9급의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9급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니켈 함유 90%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공정에서 만들었지만은 약간 모자라는 그런 거. 하지만 그게 거의 뭐 지금 상 뭐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 성능도 웬만한 지금 슈퍼카보다 좋은 출력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솔과 SK온과 현대차의 관계를 중요시 보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헝가리 공장에 그 LG화학 시절에 그 수율 잡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 그 엔솔이 2018년대 폴란드 공장 헝가리가 폴란드네. 폴란드 공장 수율 90% 달성까지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수율 잡기 진짜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얼템셀즈 2공장 같은 경우가 여기 뭐 축구장에 35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좀 자료 바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수율이 한 달 만에 90%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마더 팩토리가 이제 오창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마더 팩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수율 잡은 거를 이제 가서 심는 이런 노하우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90%를 한 달 만에 도달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최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엔솔의 다른 공장들의 그 수율 도달도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고 수율 도달이 빠른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면 되면 그만큼 적자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비용에 대한 세비가 되고 그리고 실적도 빠르게 올라온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 조지아 그 얼템셀즈 테네시 2공장은 약 50기가와트시 정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올해 3월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뭐 이코노스 시리즈라든가 이제 GM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업체들의 뭐 전액이라든가 뭐 양극재라든가 뭐 동박 이런 업체들 밸류체인도 잘 보고 특히 이제 지금 저는 좀 최근에는 요게 들어가는 동박 업체를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들어가는 동박 업체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솔루스 첨단 소재 포함인데 그 중에서 좀 더 롯데가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점 센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가 LG 엔솔과 GM 쪽의 밸류체인을 보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얼템 셀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 들어간 밸류체인 위주로 좀 아이디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뉴스가 있어요. 그 보니까 2030년까지 한 10조 엔 투자한다는 거고요. 그 캐나다랑 미국, 그 오하이오주에 생산 거점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대략 금액은 87조예요. 87조. 그러니까 23년까지 다른 업체들은 투자를 좀 미루는 반면에 혼다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연간 이제 2030년까지 연간 400만 대의 아니다 이게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서 시차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고요. 2035년까지는 이제 신차의 판매를 80%를 그리고 2040년까지 100% 전기차 생산하는 목표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7억 달러 정도 거의 1조 정도 되는데 9,600억 정도 요에 대한 그 들여서 이제 미국 오하이오 주에 공장 짓는데요. 근데 어쨌든 혼다는 그 전기차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대체로 일본 업체들이 엔솔 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배터리는. 그래서 이제 엔솔
과의 협력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캐나다 쪽에도 뭐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일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우리 뭐 관련된 우리 그 업체에 뭐 주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파나소닉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안 되고 테슬라 물량 대기도 빠듯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사실 이거는 좀 지역적인 뉴스들이라서 중요한 것보다도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북미 시장 쪽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터리 3사가 이제 북미 시장에 대략 투자 앞으로 할 게 50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조 이상이 되는데 이걸 어쨌든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거의 반반씩 되니까 대략 못해도 한 50조 정도 이상은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3사 포함해서 2027년까지 연 633기가와트시에 대한 캐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략 70% 이상 됩니다. 점유율이.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해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 예측을 뭐 여기 EV 볼륨주에서는 뭐 70%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 쪽이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 SDI도 지금 원래 미국 진출이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단독 공장을 추가 설립할 정도로 이제 그쪽으로 좀 북미 캐파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피체모사 각자 4조, 2조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박원 솔루션 소재도 들어가고 롯데라 SKC도 지금 북미 쪽 진출을 감안하고 있어서 대략 우리나라가 북미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이상 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는 이게 다 이제 생산 구축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쪽의 생산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직 전기차 침투율 낮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IRA법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FEC 규정에 의해서 중국 배터리라든가 소재를 쓰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거기에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낮은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소재 광물들 휴테이가 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포인트 북미에 봐야 돼요. 2차적인 투자 포인트는 북미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 연말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IR 같은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뭐 기회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K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안을 부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한미 배터리 협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배터리 산업협회 부회장이 말씀하셨고요. 약간 이제 아까 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 노차이나 존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글로벌 노차이나 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은 지금 현재 아래법으로 인해서 중국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43종 차종 중에서 72%가 이제 국내 배터리 쓴다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금을 못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 제품 원가 부담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상 쓰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 당연히 반사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50조 투자해가지고 633기가와트시 이제 캐파 구축하려는 것이고 일단은 중국과 뭔가 파가 붙게 되면은 문제가 항상 벌어지는데 이런 경쟁을 막아준다는 것이고 일단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떨어뜨려 주는 게 이런 미국에서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장비 같은 거는 국내 업체가 또 잘해요. 장비 쪽 부담이 덜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성장률 연평균 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2%의 이제 미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자료도 있고 이게 다 해서 여기 한국 업체들 이거 다 해서 633기가와트시고요. 대략 70% 이상의 전문가 예상이 됩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추가 증설이 아마 좀 얘기하는 게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내수 위주로 간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자꾸 이제 엔솔한테 뺏기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설립하는 것도 이게 되게 느리죠. 지금 수율 도달하는 게 수율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다 그 시애틀 일은 못 들어온다고 보시게 되겠고요. 엔비전 그 ASC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본 업체였다가 이제 중국에서 인수해가지고 뭐 중국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스볼트도 최근에 이쪽보다도 그 유럽 쪽으로 좀 선회를 해서 북미 진출보다도 그래서 북미 쪽은 거의 다 배터리 3사가 다 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27년도 정도 되면은 상당수가 거의 다 국내 업체 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노차이나존과 연관해서 이제 그 지난 6월 11일에 그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 분리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본사를 둔 6개의 기업이 있어요. 업체들이 배터리를 조달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나온 뉴스가 이게 지금 또 보면은 그 중국산 배터리 조달 금지 추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리고 이 6개 기업이 뭐 시애틀, 비아디, 그 엔비전, 아까 그 엔비전 보였죠? 그리고 EV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6개 중국의 본사가 있는 6개 배터리를 미국 내에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단하는 게 그 핵심이고 그리고 이 2달 동안에 미국 그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개발을 했다 이 법안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부와 거의 모든 의견을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런 핵심 이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제한된 중국산 배터리 조달 금지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몇 달 안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유튜브 투마로우님이 투자의 모든 길 투마로우 투자 모든 길 여기서 그 영어 원문을 번역한 거에서 정리를 했는데 적대국 대외 국가의 배터리로부터 분리 법안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고션이 로비 활동을 뭐 했다고 뭐 나와 있는데 마지막 거 있잖아요. 요게 이거 몰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CATL이 그 전기차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소유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EV 충전 네트워크 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종료 및 하드웨어 침투를 통해서 차량의 비활성화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관한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단순히 그 배터리의 뭐 성능이 어떻고 뭐 LFP가 어떻고 이거의 그런 문제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시애틀은 사실상 미국 못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법안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ESS 쪽에 들어가거든요. ESS 시장은 중국이 거의 90% 장악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막히면은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관세 25%를 이제 그 넌 전기차용 그 ESS 쪽은 25년부터 26년부터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그 ESS 시장도 이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은 뭐 자명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위구르 강제 노동 운동 그 노동 연료로 인해서 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시애틀 그 고션에 대해서 블레이스 등기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고션이라든가 뭐 폭스바겐, 포드는 뭐 논평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시애틀은 허구라고 했지만은 실체가 다 있죠. 시애틀이 2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중국 그 신장 위구르의 리튬 그 강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서 그 시애틀 주가 막 연일 급락하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 좀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주주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등록되면은 좀 어렵지 않나. 그 존 물레나르 의원이 고시원 하이테크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 함께 고시원 하이테크에 지금 미국 주주 맡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 의원이 아까 이 법안 같이 발의한 법안이 그 공동 발의한 참여한 그 의원입니다. 또 주요 이슈가 지금 트리게 같은 경우도 그 40% 추가 관세 부과 추가 관세입니다. 40% 추가 관세 부과 있고 이게 7월 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BYD가 지금 트리기에다가 지금 정기차 공장 세우겠다는 것도 이런 거 관세 피하기 위해서고요. 이유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서 폭탄 관세를 부과를 했죠. 최고 48.2%까지가 되는데 일단 기본 10%의 상계 관세, BYD 17.4%, 질이 20%, 상하이 자동차 그룹 38.2% 해가지고 평균 상계는 21%고요. 그리고 그 협조하면 21%, 협조 안 하면 38.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미국 길리라 이거 지리 자동차가 이제 유럽에 그러니까 판매한 비중이 59.6%. 아마 이게 대부분 MG라든가 뭐 이런 그 상하이 그룹이고 MG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고 주로 이제 중국 차이지만은 브랜드 자체는 예를 유럽 거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리랑 상하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관세는 이 둘이 이게 제일 많죠.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 길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아디는 좀 4%밖에 안 돼요. 비아디가 많은 것처럼 보니 실제로 들어간 건 얼마 안 됩니다. 비아디가
요게 지금 비아드 실의 독일 가족 구조를 검토한 내용인데요. 여기 그 자맛이라고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인데 이분이 기아 자동차 업체에서 마케팅 담당하셨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분석한 게 비아드 실유의 독일 가격 구조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그 FOB 수출 단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운임이라든가 해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고 관세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관세일 때는 그 마진이 그 20%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10% 플러스 17.4에서 27.4로 가게 되면은 마진이 법인 마진이 8.3% 남는데 그럼 딜러도 있잖아요. 딜러도 넘겨줄 것 같습니까? 딜러한테 이 가격에 넘겨주게 되면은 같은 가격에 넘겨줬을 때 딜러 마진율을 한 22%일 때 보수적으로 상향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딜러한테 12% 줘야 되는데 이거 20.8이니까 12% 주면 8% 남죠. 8.8% 남는데 12% 주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비아디 마저 안 났습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했다? 48.2, 30%, 27.4. 제일 적게 맞은 비아디가 마진이 안 남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 제일 많아요? 비아디는 적고 가장 많은 데들. 얘네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함된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 차들도 마진이 쉽지 않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뭐 뉴스에서 이 중국 전기차 관세 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은 현지 진출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현지에서 진출하게 되면 현지 인력 고용하고 현지에서 소비재 조달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 올라가죠. 보조금 못 받고 거기서 그 세금 내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 올라가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중국차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싸다는 게 그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 상식적이는 않아요. 제걸 때는 이게 봐도 비아디만 해도 제일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진출해야겠죠. 예, 진출해야겠죠. 진출을 하는 거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5월 판매도 약간 역성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관세를 많이 때려도 돼지고기 관세, 뭐 덤핑 조사나 이런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은 막혀 있고 그리고 동남아 쪽도 좀 적대적인 게 많고 유럽 시장을 만약 잃게 되면은 좀 갈 곳이 없거든요. 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팔려나? 지금 일본도 지금 되게 비싸요. 비아디 차가 그 비아디 차가 거의 지금 4천만 원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1,900만 원 우리 절대 못 들어요. 안에서 뭐그 딜러한테 마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 발생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건 당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11월 달 정도에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 안에서 좀 조율이 있을 겁니다. 조율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게 되게 큰 재료인데 왜 이유는 모르겠죠. 왜 이걸 깎아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효과가 없다고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는 식으로 물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한 거 보면서 좀 다소 좀 놀랬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요거 제가 자주 방송마다 가져오는 편데 그 이게 약간 주목되긴 했는데 대체로 양극재, 뭐 신투전재, 그 동박도 있고 그리고 알바 쪽에는 전액도 기업들 있죠. 전액도 기업도 있고 뭐 전액들 쪽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전구체 기업도 있네요. 그 대체로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이니까 이 안에서 풀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엔캠 있으면은 엔캠의 소재를 뭐 납품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내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찾아보시고요. 이런 기업들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픽을 해서 뭐 5개 이상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이 이런 양극재라든가 셀 쪽보다도 좀 작은 쪽 기업들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배용주 위주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일부 좀 포트 조절은 좀 일부 필요하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2달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약간 불편해요. 하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여기 뭐 여기 덕산토코피아도 그렇고 솔브론 홀딩스도 그렇고 이거 엔캠도 최근에 조정 좀 들어가는 편인데 편하지 않거든요. 사기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남은 이걸 떠나서 많이 조점 대비 올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하지가 않아요. 같이 그 움직이지 않을 때는 좀 갈아타도 되는데 갈아타 종목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자꾸 떨어지는 못 가다 보니까 선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본인이 장기 투자를 생각했으면 그대로 가더라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분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괜찮아. 나 26년까지 할 수 있어. 뭐 27년까지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려는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 분들은 적당히 투트랙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별 섹터별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는데 이 2차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안 되겠고 이 밸류체인을 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각셀 사가 어디에 납품이 그 배터리가 왕성자재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해서 분기 캐파부터 해서 캐파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격 소재 장비 업체들 쪽 그리고 그 소재 밸류체인에서 어디 업체들이 수익이 되는지를 깨고 이거 전체적으로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내가 어디 쪽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많은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다 완전 회복해서 가려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양극재라든가 리튬 종목들은 지금 좀 당분간은 그 2분 실적 발표 다 끝나기 전까지는 좀 당장은 못 올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인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 변경 정도는 해보시면서 보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쪽에서 수익 많이 나서 다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적절한 조절은 필요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